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에버소스 에너지, 티커로는 ES입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기업인데요.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85로 제시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등급 올랐다, 이걸로 끝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몇 년간 공들였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서 이제 손을 떼고 다시 그 전통적인 핵심 사업으로 돌아가는 전력적 유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BOFA 분석처럼 긍정적인 신호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에버소스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해상풍력 사업 매각건입니다. 꽤 오랫동안 추진해온 걸로 아는데 그 프로젝트 지분을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 GIP라고 하죠. 네, GIP. 여기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는 대규모 손상찬손, 회계상 손실까지 인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손실 규모가 꽤 컸죠. 겉으로 보기엔 좀 야심찬 신사업 접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인데 BOFA는 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했을까요? 이거 실패 인정한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핵심 집중이에요. 아시다시피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도 엄청나고 건설 과정 변수도 많고 또 완공 후의 수익성 예측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네. 실제로 에버소스도 이 사업 때문에 몇 년간 좀 골치를 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각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재무제표에서 덜어냈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아, 리스크를 덜어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이걸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에버소스가 자신들의 진짜 강점, 그러니까 순수 규제 유틸리티 모델로 돌아가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죠. 순수 규제 유틸리티요. 네. 전력 송배전, 가스 공급, 수도 사업 같은 그 전통적인 유틸리티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주정부 규제 기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 같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어떻게 보면 변동성 큰 신사업 모험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본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리스크 큰 사업 정리하고 확실하게 꾸준히 돈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군요.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경제 불확실성 높을 때는 더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사업 집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뭔가요? 그냥 현상 유지, 이건 아닐 텐데요. 자료 보니까 2029년까지의 투자 계획 규모가 무려 $242억.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엄청난 규모죠. 이 돈은 다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바로 그 $242억 투자가 에버소스의 향후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입니다. 주로 수십 년 된 노후 전력망이나 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낡은 조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력망의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고 또 미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아주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존 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기술 투자도 포함되죠. 아, 미래 대비 투자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에버소스의 주요 서비스 지역인 매사추세츠주를 중심으로 스마트 계량기, AMI라고 부른 거 있잖아요. 네, AMI. 네, 그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 사용량만 재는 게 아니라 전력 사용 패턴 분석이나 원격 제어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 높이는 데도 기여하거든요. 또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그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투자들은 또 각 정부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 정책 방향하고도 맞기 때문에 규제 당국 지지를 받으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프라 현대화,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투자네요. 그런데 이런 투자가 어떻게 직접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시설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료에 연간 5에서 7%의 주당 순이익, EPS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던데 이 목표 달성이 정말 이런 투자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바로 규제 유틸리티 사업 모델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 사업에서는요, 회사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한 자산을 규제 자산 기반, 영어로는 rate base라고 부릅니다. 레이트 베이스요. 네, rate base. 쉽게 말해서 회사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통해서 투자 원금하고 또 적정 수준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자산의 총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투자한 만큼 나중에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에버소스가 242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 그냥 비용 지출이 아니고요. 미래의 요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자산 기반, 레이트 베이스 자체를 늘리는 행위인 겁니다. 이 레이트 베이스가 커질수록 규제기관이 허용하는 총수익 규모도 같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가 곧 미래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한 거죠. 아하, 네, 이게 바로 연간 5에서 7%라는 꾸준한 EPS 성장을 자신하는 근거입니다. 실제로 에버소스 경영진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2025년 연간 EPS 가이던스로 주당 4.67달러에서 4.82달러 사이를 지시했어요.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할수록 나중에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본전이 커지고 그만큼 이익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구조군요.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규제라는 단어가 주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 규제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익이 좌우된다는 건데 이건 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이걸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던데 특히 코네티컷주의 규제 환경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네요. 전기요금이 워낙 높아서 요금 인상 요청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투자 계획을 축소한 적도 있다고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규제 환경은 에버소스 같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특히 코네티컷 주에서는 과거 몇 년간 주회나 공공 유틸리티 규제 당국, PORA라고 하죠. 아, PORA. 네, 이 PORA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껄끄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높은 전기요금 부담이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번지면서 요금 인상 승인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어요. 정치 이슈까지요. 네, 이건 당연히 회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꼭 필요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축소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이게 에버소스 주가가 한동안 좀 부진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투자를 늘려도 규제 당국이 발목을 잡으면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BOFA는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냈단 말이죠. 혹시 코네티컷의 규제 환경에 뭔가 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주에서의 성과가 코네티컷의 부진을 상쇄할 만큼 좋다는 뜻일까요? 둘 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다른 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규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햄프셔에서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영구적인 요금 인상이 승인됐고요. 1억 달러나요? 네. 그리고 에버소스의 가장 큰 시장인 매사추세츠에서도 가스하고 전기 사업 모두에서 요금 인상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에버소스가 규제기관하고 잘 협력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능력이 있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거죠. 다른 주에서는 잘 되고 있군요. 네. 코네티컷의 경우는 아직 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인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도 규제 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노력 중이다. 네. 물론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OFA의 매수 의견은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의 확실한 성과와 코네티컷에서의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일 겁니다. 결국 앞으로 코네티컷 규제 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또 어떻게 개선되느냐,
이게 에버소스의 주가와 기업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무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죠. 해상풍력 지분 매각 대금이 들어올 것이고 또 추가로 현재 자회사인 아쿠아리온이라는 수도 사업 매각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쿠아리온 매각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매각해서 확보한 현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앞서 언급된 해상풍력 관련 손상차손 부담도 있었는데 이런 매각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풍력 지분 매각이랑 아쿠아리온 매각으로 확보될 현금은 대부분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계획이에요. 아, 부채 상환. 네, 이게 에버소스의 재무 구조를 상당히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특히 그 신용평가사들이 기업 재무 건전성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 부채 비율, 즉 FFO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FFO 대비 부채 비율이요? 네, 자산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줄이면 이 비율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재무 구조가 튼튼해지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242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본 투자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외부 자금 조달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감당할 여력이 커지는 거죠. 또 최근 몇 년간처럼 금리가 막 오르는 시기에는 부채 많은 기업일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요. 네, 그쵸. 부담되죠. 네. 그런데 부채를 미리 줄여놓으면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뭐랄까 재무적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빚 줄여서 이자 부담 덜고 앞으로 할 투자에 쓸 돈도 마련하고 외부 충격에도 더 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재무 체력을 만드는 과정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전략적인 사업 전환이랑 맞물려서 재무 구조까지 개선되면 확실히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업 이야기할 때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료 보니까 에버소스가 뉴스위크에서 선정하는 미국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기업에 6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네, 꽤 오래 선정됐죠. 또 미국 최초로 유틸리티 규모의 지열 난방 시스템을 구축했다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 사례도 있고요. 이런 ESG 활동들이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 실제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유틸리티 기업에게 ESG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요. 이제 특히 유틸리티 기업에게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 생존 요건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그냥 착한 기업, 이미지 만드는 걸 넘어서요.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에버소스처럼 전력, 가스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사업 자체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 규제, E,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안전, S,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G, 이 모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받습니다. 책임감이 중요하군요. 네, 이런 ESG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기업 가치에 기여합니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 예를 들면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더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네, 단순히 재무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리스크나 사회적 갈등 같은 비재무적 위험에 잘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죠. 또 미국 최초의 유틸리티 규모 지열 시스템 구축 같은 혁신적인 친환경 프로젝트나 저탄소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 설정, 그리고 그 이행 계획 같은 것들은 규제기관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에도요. 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때로는 요금 협상이나 신규 투자 승인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ESG 리더십은 에버소스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에페이가 에버소스 에너지의 투자 의견에 매수로 올린 것은 단순히 주가가 싸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해상 풍력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과감히 정리하고 자신들의 핵심 강점인 안정적인 규제 사업에 다시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평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전략적 명확성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위험을 관리할 것인지 그 방향이 아주 뚜렷해졌다는 거죠. 여기에 24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또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 건전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ESG 측면에서도 업계를 선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회사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 경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지적했듯이 코네티컷주의 그 까다로운 규제 환경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 전반적인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잠재적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현재 에버소스가 직면한 가장 큰 외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재무 구조를 강화하는 현재의 전략이 바로 이러한 외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내부적인 힘을 길러준다는 점입니다. 뭐랄까? 맷집을 키우고 있는 거죠. 맷집을 키운다. 네. 그런 관점에서 BOA의 평가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시작을 시장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코네티컷 규제 환경 개선이라는 그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긍정적으로 맞춰진다면 에버소스의 기업 가치는 현재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 재평가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동성은 낮으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시점에서 에버소스를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뜸을 들인 후 오늘 에버소스가 안정적인 규제 사업 모델로 회귀하는 그 전략적 선택과 그에 따른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에버소스가 추구하는 이 안정적인 경로가 과연 미래에도 계속 안정적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극심한 폭염, 한파, 허리케인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더 잦아지고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아, 기후변화 문제군요. 네, 이런 극한의 날씨는 전력망과 가스 공급망에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때로는 대규모 정전 사태나 시설 파괴로 이어지기도 하죠. 과연 에버소스와 같은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위협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위협을 넘어서 전력망의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규모 투자의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후변화라는 이 거대한 변수가 이 안정적인 경로에 어떤 예상치 못한 도전과 기회를 던져줄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